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다 귀가 뜯겨나가도 타고난 천성을 고치지 못하는 꼬리가 9개인 구미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이순풍이라는 배심이 좋고 마음이 굳센 선비가 살았다. 하루는 그가 길을 가는데 언덕 밑에 있는 굴 속에서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하악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였다. 순풍은 호기심에 굴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침침한 굴 속에서 여우 한 마리가 자기 머리에 맞도록 돌에다 사람의 해골을 갈아대고 있었다. 꼬리가 9개인 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쓰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둔갑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순풍이었다. 이 늙은 여우도 둔갑을 하려는 것이구나 싶어 순풍은 가만히 지켜보았다. 한참 지나자 해골은 마침내 여우의 머리에 꼭 들어맞았다. 제주를 3번 넘자 여우는 점잖은 노인으로 변하였다. 굴에서 나온 노인은 언덕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순풍은 노인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먼발치로 뒤를 따랐다. 노인이 어느 마을을 찾아들자 그 후 그 마을에는 괴질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노인은 자기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하였고 신통하게도 그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척척 고쳤다. 그러나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쌌으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며칠을 지나지 아니하여 동네의 재산은 거의 모두 이 노인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순풍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 순풍은 여우를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환자의 집에서 나오는 노인을 단도로 찔렀다. 그러자 노인은 여우의 본색을 드러내더니 9개의 꼬리를 흔들며 달아났다. 그러자 마을에 유행했던 괴질도 사라졌다. 도망가면서 여우는 순풍에 복수하리라 단단히 벼렸다. 순풍은 여우를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여우가 거둬들인 재화를 찾아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그 전에 여우가 둔갑하던 곳으로 갔다. 중간에 많은 무덤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무덤가에서 슬프게 통곡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젊은 여인이 이런 데서 울고 있습니까? 순풍의 묻는 말에 여인은 이리저리에서 온 가족이 죽어 혼자 남아있음이 너무 슬퍼 울고 있다면서 이 무덤은 할아버지, 이 무덤은 누구의 것 하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었다. 여우는 순풍이 자기가 묻어둔 재화를 찾으러 오리라고 짐작하고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둔갑하여 기다리던 참이었다. 여인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의지할 데 없는 몸이니 거두어 달라고 애소하는 바람에 순풍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로 응낙하였다. 예쁘고 젊은 여자에겐 원래 약한 데가 있는 순풍이었다. 순풍이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어느 순간 여우는 도술로 순풍을 황소로 만들었다. 앞불싸 하고 땅을 치며 순풍이 후회하였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여우는 황소가 된 순풍에게 실컷 못살게 굴어 분풀이한 끝에 어느 마을로 가서는 그 동네 사람에게 순풍을 팔아버렸다. 팔 때 이 황소는 크고 일은 잘하나 단지 한 가지 배추밭은 멀리하여야 한다고 주인에게 말하였다. 황소가 된 순풍은 배추밭에서 무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배추밭에 접근하려고 하였지만 주인은 배추밭 가까이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 날 그 주인이 멀리 한양으로 여행을 갔고 황소 키우는 일은 잠시 주인의 처에게 맡겨졌다. 그 부인이 황소를 끌고 개울에서 물을 먹이고 돌아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고삐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순풍은 먼저 배추밭에 들어가 배춧잎을 뜯어먹었다. 그러자 주술이 풀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순풍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우선 지난번에 여자로 둔갑한 여우를 만났던 무덤에 갔다. 무덤은 재화를 묻어둔 곳이었다. 그는 모조리 파서 돌아왔다. 여우가 돌아와 보니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순풍의 짓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한 여우는 이를 악물었다. 순풍은 필시 여우가 자기를 해치려 들 것이라 예상하고는 그 대비책으로 고양이를 여러 마리 길렀다. 고양이는 여우의 천적인데다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를 고양이가 찾아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우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던 순풍은 드디어 그 여우를 발견하였다. 달밝은 밤이었다. 어느 시냇가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여우의 발톱 소리였다. 순풍은 그 여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무섭지도 않으신가요? 웬일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여인 혼자서 그릇을 씻고 있나요? 예쁘게 생긴 여인이 반색하며 그릇을 모았다. 무서웠는데 마침 잘 되었군요. 막 돌아가려던 참이어요. 같이 가요. 순풍은 입원해야 하고 여인 아닌 여우를 말에다 태웠다. 떨어지면 안 되도록 말에다 단단히 결박을 지웠다. 여우로서는 순풍이 멋지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리라. 하지만 집 가까이 가자 귀에 익은 주인의 말방울 소리에 고양이 여러 마리가 마중 나왔다. 여우는 아차 쏘갔구나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마중 나오던 고양이들은 여자를 보자 일제히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여인, 아니 본색을 나타낸 여우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고양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물어뜯는 바람에 끈이 끊어졌고 그 틈을 타서 여우는 재빨리 도망쳤다. 이번에도 여우를 잡지 못한 순풍은 이를 박박 갈았다. 하지만 땅바닥을 보니 여우의 한쪽 귀가 떨어져 있었다. 옳지. 다음에는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젊은 여인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였다. 어떤 소금 장수가 산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산중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주인 여자가 저녁밥을 해서 들여오는데 이상했다. 사람의 고기로 밥을 짓고 사람의 피로 국을 끓여내오는 것이었다. 소금 장수는 먹는 척하다가는 자리 밑에 부어버렸다. 밤이 깊은 뒤에 여주인이 자꾸만 자라고 청함으로 소금 장수는 아랫방에서 자는 척했다. 조금 있다가 큰 방으로 건너가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자세히 보니 여우가 꼬리를 쭉 뻗고 자고 있었다. 소금 장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이거 큰일 났구나. 여우는 새벽이 되면 손에 참기름을 발라서는 아래 구멍 쪽으로 넣어서 사람 생선을 빼먹는다는데 이런 여우 소굴에 내가 들어왔으니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궁리하는데 문득 짐승은 쇠소리를 싫어한다는 말을 어디에선가에서 들은 기억이 났다. 다행하게도 이 소금 장수는 나발불기를 즐겨하여서 늘 가지고 다녔는데 바라와 꽹과리도 함께 가지고 다녔다. 소금 장수는 방에 살그머니 들어가서는 여우의 꼬리에는 바라를 매달고 등에는 꽹과리 2개를 단단히 매달았다. 그런 다음 방문을 꼭꼭 잠그고는 나발을 가지고 뒷간에 숨어서는 큰 소리로 불었다. 그랬더니만 그만 나발 소리에 여우가 놀라 잠에서 깨서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바라와 꽹과리 소리가 뒤섞여 쇠소리가 났다. 짐승은 본래 쇠소리를 무서워하는 코로 무섭고 듣기가 싫어서 날뛰니 뛰는 대로 더 요란하게 쇠소리가 울렸다. 무섭고 견디지 못하여 허둥지둥 돌다가 여우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에 소금 장수가 쓰러져 있는 여우를 보니 꼬리가 9개였는데 희한하게도 귀가 하나 뜯겨 나가고 없었다. 귀가 하나 없는 여우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소금 장수는 길을 떠났다. 한나절이 지나자 여우가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도 귀에 쇠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소금 장수는 이미 떠나고 없는 것 같았다. 여우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라 3번 제주를 넘었다. 그러자 젊고 예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 하나가 뜯겨나간 여인이 나타났다. 뼈에 사무치는 원수가 자꾸 느는구나. 그런데 어디로 가야? 이것들을 잡아서 죽이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엄용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강일수, 한현희 연출의 2019년 MBC 수목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사람 행세를 하다 고양이에게 들킨 여우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온초랑 작가의 할머니가 손자를 아궁이에 던질 만큼 화가 난 이유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숭례문 박예 칠패시장 그림을 한 점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러브픽,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